네, 안녕하세요. 블루오션 경매 정강민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말소 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환경 여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실 때 만약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시지 않죠. 아마도 권리 분석을 하실 텐데요. 그 권리 분석을 하실 때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 후순위에 설정된 권리는 내가 낙찰을 받으면 모두 지워지고 말소가 되고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선순위로 앞서 있는 권리들은 내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이때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렇게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이렇게 총 해서 7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히 이 전세권은요,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 이 전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 어떤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설정하는 권리들이고요. 나머지 권리들은. 근데 이 전세권이란 권리는 2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권능, 그러니까 목적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권능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용수익의 권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한테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 건물에 또는 이 부동산에 사용수익을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통 전세권 많이 설정하시죠. 그 첫 번째 권능은, 첫 번째 목적은 사용수익 목적이고요. 2번째 권능, 그러니까 목적은 내가 임대인한테 일정 보증금을 걸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못 준대요. 그러면 내 보증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경매 신청을 해서 그 낙찰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만약에 이게 이 부동산이 이미 벌써 경매에 나왔다면 내가 내 보증금 달라고,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2가지 권능이 있는데, 첫 번째 사용수익 권능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2번째 권능, 배당 요구를 했거나 경매 신청을 했을 때만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판소를 해놨는데요. 2019년 1월 10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 2월 9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 3월 8일 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2019년 7월 7일 날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2019년 8월 6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먼저 빠르게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위에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라고 쓴 거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적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시간 순서로 최선순위 권리 딱 하나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저당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오는 권리들은 인수가 되는 권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적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 1월 5일 날 전세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전세건 말대로 선순위 전세건인데 이 선순위 전세건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세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수익 권능과 두 번째 경매 신청 올 배당 요구할 권능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세건이 사용 수익 권능으로 한 전세건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건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안 했거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전세건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으면 물론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모든 권리는 지워집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건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척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세건 중에서도 내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전세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네, 이까지가 말소 기준 권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나한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나한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권리입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을 시.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점유, 주택인도라고 돼 있는데 점유입니다. 점유. 거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전입신고,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거기 살면 대항력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발생 시기를 보면 다음날 0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라는 임차인이 2019년 1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월 4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적은 이 예시에 등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2019년 1월 3일 K.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니까 1월 4일부터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는 거죠. 이 임차인도 아까 전세권자랑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내가 인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임차인이 이 경우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내가 인수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S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이 임차인이 2019년 만약에 1월 10일 날 S라는 임차인이 있다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다음날 0시부터니까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9년 1월 11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죠. 그러니까 나한테 대항력이 없고 이 임차인의 그냥 인도 명령 대상이 되는 거고, 또한 이 임차인이 떼쓰고 안 나간다 그러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란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후순위에 설정된 권리들은 말소,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선순위에 설정된 권리는 내가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제가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를 쉽게 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기가 전당, 첫 번째 저당권, 경매 기입 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전당, 하여튼 이렇게 외우시면 빨리 외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신고를 했다면 나한테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블루오션 경매 정강민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